18번이 대표적으로 교대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칭식과 교대식의 정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칭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들어봤죠? 한 번도 안 들어본 학생 있어요? 대칭식 하면 처음 듣는다 니한테. 있어요? 들어는 봤어요? 소영아, 대칭식이 뭐가 대칭식이니? 들어만 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고등 공부 그렇습니다. 일단 대칭식이나 교대식을 언급하려면 문자의 개수를 얘기해야 돼요. 그냥 대칭식이라고 하지 않고 두 문자에 관한 대칭식, 세 문자에 관한 대칭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죠? 네, 두 문자에 관한 대칭식은 두 문자를 서로 교환해도 식이 변하지 않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귀로만 들어도 충분히 정리될 거예요. 가장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고 하면 x 더하기 y. 이러면 x와 y 자리 바꿔도 식 똑같죠? 대칭식이에요. 알겠죠? 뭐 x, y 이것도 x, y 자리 바꿔도 똑같죠? 대칭식입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것도 x, y 자리 바꿔도 똑같죠? 대칭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칭식이에요. 그래서 두 문자에 관한 대칭식은 사실 매우 간단하죠. 그냥 보면 알아요. 알겠죠? 세 문자에 관한 대칭식은 세 문자 중 임의의 두 문자의 위치를 교환해도 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식을 세 문자에 관한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z. 여기서 내가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요. 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네.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x하고 y 자리 바꿔요. 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네. xyz xy 자리 바꿔요. 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세 문자에 관한 대칭식입니다. 알겠죠? 근데 대칭식에 관한 인수분해를 빨리 하는 방법은 모든 대칭식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윤환 대칭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만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 조건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고 잘못 썼다가 된통 낭패를 당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일단 지도하지 않고요. 그냥 내림쳐서 정리해서 하세요. 알겠죠? 예. 일단 이런 것들이 대칭식이고, 교대식은 대칭식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정의하는데 뭐만 다르냐면 두 문자 바꾸잖아요. 이건 세 문자 중 임의 두 문자를 바꾸잖아요. 그랬을 때 식의 부호가 바뀌어요. 교대라는 말이 부호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절대값은 그대로 유지된 채 부호만 바뀐다고요. 대표적으로 x-y다라고 하면 x와 y 위치 바꾸면요, 식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교대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문자에 관한 교대식이라면 뭘 생각하실까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x와 y 위치 바꿔볼까요? 그럼 이게 y-x가 되죠. 맞아요? x-z가 되죠. 얘는요 z-y가 됩니까? 맞아? 이거 순서 바꿔주면 마이너스 하나 나와야 되죠? 이거 순서 바꿔주면 마이너스 하나 나와야 되죠? 이거 순서 바꿔주면 마이너스 하나 나와야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얘하고 같죠? 그죠? xy 위치 바꿨더니 식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부호만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 이제 세 문자에 관한 교대식이고, 인수분해를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건 그냥 뭐만 할 수 있냐면, 뭐만 기억하시냐면, 세 문자에 관한 교대식, 세 문자에 관한 교대식이 사실 얘도 지금 세 문자에 관한 교대식입니다. A하고 B 위치 바꿔봐요. 부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죠. A하고 B 위치 바꿔보면 부호 바뀌죠. 이것도 A하고 B 위치 바꿔보면 부호 바뀌죠. B하고 C 바꿔도 돼요. C하고 A 바꿔도 되고. 그러면 식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된 채 부호만 반대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좀 배워서 빨리 합시다. 알겠죠? 윤환 대칭식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지도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교대식의 경우만 좀 빨리 하는데, 교대식은요 세 문자에 관한 교대식은 반드시 A-B, B-C, C-A를 인수로 갖습니다. 무조건 가져요. 왜냐하면 이런 걸 인수로 갖고 있어야만 이 중에 두 개를 바꿨을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세 문자에 관한 교대식이구만 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 개의 합은 무조건 A-B, B-C, C-A를 인수로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 식을요 바로 밑에다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어차피 인수를 뭘 갖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게 쳐가지고, 왜 없어지냐 너? 왜 없어진 거야 이거? 여기다가 A-B, B-C, C-A라고 적습니다. 알겠죠?
밑에도 교대식이죠. 교대식이잖아. 맞니? 그래서 A-B, B-C, C-A라고 적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인수로 간다고 했지 이걸로 인수로 낸다고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계수는 몰라요. 계수는 모른다고요.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알겠죠? 그럼 이 K 어떻게 맞추냐라고 하면 얘랑 전개해보면 ABC 나오나요? 맞나요? ABC 항이 저 위에서 안 나오죠. 어차피 소거될 거니까 이게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얘를 먼저 전개합시다. 이게 전개해보면 그 A 제곱 비단 항이 있죠. A 제곱 비단 항의 계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서 A 제곱비를 뭘로 만드냐면 이거 하나 하고 이걸로 만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A 제곱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해볼까요? AB 제곱을 해볼까요? 이거 전개하면 AB 제곱 나오죠? 여기서 AB 제곱 나오려면 얘하고 얘 해야 되죠? 근데 이걸로 AB 제곱이 완성되죠? 그럼 L이 1인 걸 알 수 있어요. 답이 3이에요. 이렇게 교대식은 제한 조건이 크지 않거든요. 그냥 교대식이기만 하면 무조건 A-B, B-C, C-L 인수로 가져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기억해서 쓸만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학교 내신 같은데 이 교대식 인수분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식을 보자마자 바로 다 체크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뭐 최소한 2, 3분 정도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다른 문제 하나 푸시면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웬만하면 4차에 대해서만 쓰십시오. 알겠죠? 3차에 대해서만. 4차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4차도 이동 방법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뭔가 추가로 더 붙거든요. 근데 추가로 붙는 거 하려면 또 대칭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공부가 이렇게 좀 많아지고 또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 하나의 유형만 기억합시다. 세 문자에 관한 3차 대칭식이 반드시 A-B, B-C, C-A 이걸 인수로 갖는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우리한테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시험 때 좀 더 빨리 하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알겠죠? 네. 이거는 만족도가 좀 높았어요. 이걸 외웠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완전 개꿀이었다고 이런 얘기.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알겠죠? 그냥 기억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23번 이어 사실 상반식 중에서는 잘 안 나오는 식이라 제가 한번 체크해 본 거거든요. 원래 상반식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가운데 항이 꼭 있게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항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일명 홀수차 상반방정식이라고 하고 상반식이라고 하고 가운데 항이 있는 애가 짝수차 상반식이에요. 가운데 항이 있는 애는 가운데 항으로 묶으면서 시작하면 되죠. 그죠? 근데 가운데 얘는 뭐가 없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수형 이용하면 반드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죠. 그리고 x 플러스 1 인수로 묶어보면 남은 식 자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짝수차 상반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인수형 이용해서 x에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0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x 플러스 1이라고 적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뭐 조립제로 맞추든 역전계에서 맞추든 간에 이렇게 맞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맞추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고 얘가 지금 홀수차 상반식 즉 가운데 항이 없는 가운데가 비어있네요. 그죠? 근데 얘는 짝수차 상반식이에요. 맞냐? 그죠? 차수가 더 올라갔을 때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홀수차 상반식이 5차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가 4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보고 얘 또 상반식이구나 짝수 상반식이구나 얘 가운데 항으로 묶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문제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 역시 홀수차 상반식이라서 x 플러스 1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홀수차 상반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홀수차 상반식일 때 여기도 짝수차 상반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홀수차 상반식은 x 플러스 1로 묶어내기만 하면 남은 부분이 반드시 뭐가 되기 때문에 짝수차 상반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는 풀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 얘기 하려고 체크한 거고요. 답은 내지 않겠습니다. 질문이 나왔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지금 나왔던 문제가 이제 뭐밖에 없냐면, 이거. 아까 정재가 이걸 아까 그 상반식 문제를 빼서 했다고 했죠? 아니 23번 다른 얘기였어요? 23번 그 상반식 문제 맞잖아요. 맞지? 예. 이거 두 개를 뺐다는 얘기죠. 두식 빼면 뭐 나와요? 오른쪽 왼쪽 뺄까요? 그럼 2x의 제곱 플러스 2x 이거 나와요? EX로 근데 X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썼으면 맞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x가 될 리가 없잖아요는 아니고 이제 이게 인수라고 하면 여기다 0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잖아요. 0이 돼야 되잖아요. 인수형이 써보면 그럼 얘는 공통인수가 아닌 거죠. 근데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0이 되잖아요. 수인수는 인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수인수는 인수로 처리하지 않아요. 알겠죠? 다항식의 약수와 배수를 논할 때 수인수는 인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통인수를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수인수 인수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2 곱하기 x 플러스 1, 여기를 2분의 1 곱하기 이거. 그잖아요. 확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인수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식을 적당히 조작하면 앞에 숫자를 막 계속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유일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인수라고 얘기하면 그냥 개수를 1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 공통인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인수인지 아닌지 확인해가면서 풀 거다라고 하면 두 개를 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짓을 제가 막상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딱 보자마자 상반식 생각이 나가지고 상반식을 이용해서 그냥 인수분해를 해본 거고요. 알겠죠? 식을 보자마자 상반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은 44번도 상반식인데 맞아요? 맞아요. 얘는 홀수차 상반식, 얘는 짝수차 상반식.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상반식을 해볼까 하다가 앞에서 했었잖아요. 예. 하기 싫어서 이번엔 좀 빼볼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두 개를 빼봐도 괜찮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빼는 선택을 한 것 아니고요. 예. 이게 뺐을 때 아까 두식을 이 친구가 빼는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차수가 내려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냥 빼면 차수가 안 내려가죠. 맞아요. 그냥 빼면 차수가 안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x, fx에 그냥 x에 일괄적으로 곱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4제곱, 얘는 3제곱, 얘는 제곱, 얘는 x. 이렇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gx 빼볼게요. 알았죠? 뭐 남아요? x의 3제곱 마이너스 1밖에 안 남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곱하는 짓을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fx와 gx 사이에 S상수의 공통인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x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곱한 x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공통인수가 존재해요. fx와 gx의 공통인수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기만 x를 곱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네. 만약에 여기 x가 인수로 나왔다고 하면 좀 주의를 해야겠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죠? x가 안 나와서 여기 있는 인수는 얘들의 공통인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인수라고 하면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얘 1 대입하면 0 안 되죠? 1 대입하면 0 안 되죠? 그럼 얘는 공통인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남은 거 얘밖에 없는데 얘가 공통인수다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인수분해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GX에서 FX 그럼 4차식이니까 4차식도 인수분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나머지가 거의 사라져가지고 그냥 gx에서 fx 빼면요? 그 생각을 제가 안 해본 것 같은데 x의 4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옵니까? 이래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x의 3 똑같은 거 나오죠? 어차피 두 개가 안 되니까 그죠? 어차피 이거 2개 안 되니까 이거 된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저기 뺄때 뭘 빼도 결과에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죠. 상관없죠. 네. 지금 45번도 때려 맞춰서 맞췄는데 45번 45번을 때려 맞춰서 했다고요? 뭘 어떻게 때려 맞췄다는 얘기죠?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월요일날 풀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차수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런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건데 뭐 했냐면 제가 이거였어요. EFX-GX 이런 짓을 왜 한다고요? 차수 낮추려고. 알겠죠? 차수 낮추려고. 그러면 2배의 A 플러스 4X, 어머나 절 위에 출제된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죠? 저 거저 먹으라고 출제한 거 같죠? 이렇게. 맞아요? 이거 0일 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4인 경우에 이게 0이 되죠? 이게 0이 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1차식의 공통인수가 아니고 2차식의 공통인수를 갖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죠? 동의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차식인 공통인수는 바로 얘란 얘기죠. 2x-1. 그럼 2x-1이 공통인수로 간다는 것은 2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 2분의 1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아까 문자를 곱할 수도 있고요. 숫자를 곱할 수도 있고요. 적당히 곱해서 차수가 낮아지게 빼실수록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인수분해 하기 싫어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할 수도 없지만 맞아요? 이 경우는 할 수도 없지만 예. 여튼 뭐 차수를 낮춰야만 공통인수가 좀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차수를 낮추려면 최고창이 소거되게끔 뺄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런 식의 기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질문 잘했어요. 알겠죠? 다시 여기까지 아무도 안물안궁이었고요. 예. 실제 질문이 나온 문제는 57번, 59번 두 문제밖에 없어요. 57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거 판별식 두 번 쓰는 거지 않습니까? 있어요. 여기 있었죠. 있었죠? 다 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네. 이게 55번? 그런 건가? 55번이에요? 아 그런 거 약간 그런 스타일. 아 이거 저 이걸로 했어요. 아니 저도 이걸로 했는데 이거 상황이 정확하게 상황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인식이 안 되려고 인식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죠. 이유는 알고 계세요? 그때 그때 시험에서 써주려고 했었죠. 강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강제 인수분해는 뭘 이용합니까? 그래 음식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by 마이너스 3 하고 그냥 식이지만 방정식이라고 봐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봐보면 x가 뭐가 나오죠?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힘들다 d 이렇게 나오죠? 네, 귀찮다. 알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강제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d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이 x, y에 대한 1차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1차식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면 루트 d예요. 루트가 있으면 무리식이잖아요. 무리식이지 1차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 D가 0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D가 완전 제곱식이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D가 완전 제곱식이면 루트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D가 완전 제곱식이면 돼요. 근데 D는 Y에 관한 2차식이거든요. 그럼 Y에 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이라는 말은 다시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놈의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일명 이거를 암기하게 시킬 때 뭐라고 얘기해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유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지워 되죠? 되죠? 네. 그거 이용해 접근을 해보면 그냥 이거 보자마자 어차피 또 x에 대해 정리도 돼 있네. 진짜 착하게도. 그죠? 네, 판별식을 써보면 a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4by 플러스 12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 다시 y에 대해 정리해 보시면 이런 y에 관한 2차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맞죠? 4입니다. 델타 아닙니다. 알겠죠? 12. 어디 가요? 12. 마음이 급해서. 다시 이거에 판별식 쓸 때 똑같이 d 쓰시면 안 돼요. 4분의 d 프라임으로 쓸게요. 그럼 4b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48. 이러면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12여야 한다고요. 자연수 조건 남았으니까 따라 맞추면 되죠? 대충 4하고 2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답은 8. 이렇게. 맞죠? 그래서 x, y에 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조건이라고 하면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 문제가 기말고사에 또 나옵니다. 기말고사에 뭐라고 나오죠? 다항식 2, 아니 이건 이제 그땐 등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0, 2, 이거는 0, 2. 서로 다른, 아니 두 개의 직선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두 개의 직선을 표현한다는 말은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돼야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두 개 나온 거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기말이 낼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정과좌표 직선의 방식 다 배웠으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이용해서 도형의 방정식의 관점에서 문제를 낼 수 있고 풀이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예측컨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말에. 아시겠죠? 네. 자, 57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실수 x, y, z가 이렇다. 근데 이것도 뭔가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보면 얘들을 이용해서 자꾸 이거 건들죠? 얘들을 이용해서 이거의 모양이 뭔지를 맞춰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약간 문자에 너무 집중하면 이 풀이가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 이런 거 몇 번 했어요. 다항식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1 이러면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같다는 사실 의미가 있어서 a는 b는 c가 유도되는 거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일일이 같다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둘이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yz, 이놈이 y의 제곱 마이너스 zx다 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를 x 마이너스 y로 공통해서 묶을 수 있죠. 이렇게요. 근데 이러면 서로 다른 실수라는 말은 이게 0이 아니다 때문에 준 거죠. 그러면 이게 0이다가 얻어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식을 더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y 플러스 yz 플러스 zx 이놈이 3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아까 구한 합이 0이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나 얘기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어차피 이 합이 0이기 때문에 써봐야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어차피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결과식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1이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 같다라는 의미에 집중해서 풀이를 해내는 거죠. 아씨, 그 쉬네. 우리 쉬고 싶잖아요. 그죠? 빨리 합시다. 자, 59번. 두 다항식의 공통인수가 x에 대한 2차식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와 b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a의 값과 관계없이 지금 인수는 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이고, 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공통인수라는 것은 이놈이거나 아니면
이놈을 1차식으로 인수를 했을 때 그 1차식이거나 혹은 2차식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때를 죽여도 6이기 때문에 x는 인수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2차식이었어요. 2차식이라고 했어요? 아유, 그러면 얘가 공통인수네요. 동의하시죠? 맞잖아요. X 곱해버리면 인수분해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인수분해 돼서 x 곱해서 인수분해. 그래도 x가 인수해야 되죠. 아 그런가? 그죠? 예.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두 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됐을 때 이렇게 두 개 섞인 게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x가 인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x가 인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공통인수인 거죠. 맞아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라는 놈은 이 공통인수에다가, 맞아요? 1차식 하나 곱해서 얻은 건데 여기 무조건 x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차이 계속 같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여기 상수도 대충 끼워 맞출 수 있는데 여기서 x의 세제곱 나오죠. 그럼 그 다음 거에서 그 다음 상수항 나올 거니까 뭐가 나와야 되죠? 무조건 2는 남아요. 얘 무조건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 끼워 맞춰볼 수 있거든요. 솔직히 뭐 이게 못 끼워 맞추시면 그냥 더하기 c 하신 다음에 다 전개해서 계수풀기 하셔도 돼요. 그래도 나와요. 1이라는 사실 알게 되거든요. 예. 이게 1을 넣어야만 말이 돼요. 아시겠죠? 예. 1을 넣어야만 6x제곱 이렇게 나오면서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개하시면 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5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나와서 a가 6이고 b가 1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왜 상수항이 없지? 이러면 a와 관계없이 1차 인수인 x는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게 포인트인 거죠. x를 뽑아놓고 보니까 얘가 x 인수를 가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죠? 그럼 남은 건 얘 자체가 인수이거나 얘를 인수분해한 1차식 인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2차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얘 자체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죠.